에, 데일리안이에요. 2025년도 9월 22일자 기사입니다. 데일리안 오늘 뉴스 종합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이 대통령 무죄 시대에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 한동훈 대북송금으로 북에 약점 잡힌 이 대통령 북핵 동결 독단 결정 안돼 등이란 기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유엔 미국의 뉴욕에서 지금 유엔 그 여러 가지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진행을 맡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국내에서 자꾸 이재명 흔들고 그러면은 그거 트럼프는 그런 걸 가지고 약점으로 잡아서 우리나라 공격하고 관세나 주한미군 주둔비에 자기가 선취권을 잡기 위해서 별짓 다 하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자꾸 이미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가지고 뭐 재판하라 마라 이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 갖다가 구속시키고 탄핵시킨 거 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대통령이 그 온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면 자기가 안 뽑았더라도 이제는 잘 굴러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배임죄 폐지, 이 대통령 무죄 시대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한테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불안한 위치까지 끌고 가고 있죠. 국민의힘이 배임죄를 연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더불어민주당 목적이 세 살 먹은 애들이 봐도 알겠네요. 이 민주당이 문제가 많아요. 더불어민주당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에 있다면서 법 이후 권력은 존재할 수 없으며 정의를 무너뜨리는 만행은 국민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많은 범죄 혐의에 배임죄가 적용돼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면소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유전무죄를 넘어 제명무죄 시대를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북 송금으로 북에 약점 잡힌 이 대통령 북핵 동결 독단 결정 안돼. 한동훈은 국민의힘 전 대표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핵 동결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힌 이재명의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표하며 우리나라 안전의 핵심 정책인 북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거나 수정하는 건 김정은의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있는 이 대통령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내가 볼 때는 김대중부터 노무현, 문재인까지 잘 이끌어왔던 이 남북 문제를 뭐 보수층이 갖다 정권 잡으면 다 망쳐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오물가스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보낸 것은 윤석열 정부 때 처음이잖아요. 다 대북방송 다 끊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맨 처음에 김정은이가 아주 구애를 하고 여러 가지 제스처 썼지만 냉담하게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있어서 뭐 미국에 충성하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뭡니까? 우리 숙련공을 가지고 미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공장 짓는데 가 있는 우리 숙련공들을 가지고 FBI를 동원해서 헬기로 공장 내에 공장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수갑을 채고 포승구들로 묶어가지고 무슨 뭐 마피아도 아니고 자기 나라에 공장 지으러 간 우리 한국 숙련된 기술자들을 가지고 이따위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동맹입니까? 특검 등 김건희 기소 27일 만에 제소한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드라이브. 내가 볼 때 민주당의 이런 짓거리들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오히려 극단적으로 국민의힘을 격동시켜가지고 이들이 마지막 뭐 이재명을 찍고 까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상황이 우리가 이재명을 갖다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 한미 관세라든지 주한미군 주둔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국민의힘당을 찍고 까버려 대니까 국민의힘당이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등 민주기 특별검사팀이 이완 합의거 그림을 건네받고 공천 등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김 여사 구속 기소 27일 만에 재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워스트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측에서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희대 한덕수 해동설, 서영교 부승찬 고발, 김만배 청담동 시즌2.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해동설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과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21일 오후 서울경찰청에서 서 의원과 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두 의원에게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내가 볼 때는 이것들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트럼프의 뭐 한미 관세라든지 주한미군 주둔비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 자기들 뭐 정치 노름이나고 당량만을 위해서 이런 쌈질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니까 우리 국민은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민주당이 더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저기 국민의힘 당의 똑똑한 놈들 전부 다 뭐 구속시키고 잡아넣어버리고 이 지랄을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들은 지금 대통령을 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뭐 탄핵하니 뭐니 이따위로 나오잖아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 할 때도 반대고 지금 이재명 탄핵한다 해도 이거 다 반대요. 이건 나라 망쳐먹는 짓거리란 거예요. 이 나라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내가 찍든 안 찍든 그 정부가 잘 굴러가 안정되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외에서 수출도 잘하고 국내도 안정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이 짓거리 지금 저번에 민주당이 했던 짓거리 지금 국민의힘당이 또 대모질하고 있잖아요. 이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하고 있어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는데 더 심각한 것 같아. 추미애하고 정청래가 지금 민주당 다 망치고 있다고 나는 봐요. KT 폐기 서버 로고 백업 확인 의혹 규명 새 국면. 미국 보안 전문지 플렉이 제기한 KT 해킹 의혹과 관련돼 폐기된 서버의 로고가 별도 백업으로 확인되면서 의혹 규명의 새 단서가 될지 주목된다. 로고가 정밀하게 보존돼 있다면 외부 침입 흔적과 데이터 유출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소속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15일 폐기된 서버 로고가 백업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18일 임원회의를 거쳐 같은 날 저녁 합동조사단에 공유했다. 산업계 미후속 협상소 우호적 수익 배분 비자 개선 등 패키지 딜 해야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뭐 한국한테다가 뭐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 다음에 그것에 무슨 90%를 갖다 가지고 미국한테 수익을 준다는 거 미쳤어요 그거? 이것은 칼만 안 들었지 이건 강도예요 이건. 전무직 비자 및 고용 안전화, 대미 투자, 세액 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 등 동결 등 통상 외교 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20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관세협상 이후 한미산업협력 위민 전략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원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내 경제 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최소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 후속 협상 결과가 방향타가 될 것이므로 통상외교 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예년보다 긴 연휴가 내수 진작을 이어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정부와 국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2차 추가 경쟁 예산에 따른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릴지 주목된다. 다만 성수품 등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다. 오늘 데일리한 뉴스로 국민의힘당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가 이 대통령은 무죄시대에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하고, 한동훈은 대북수송금으로 북에 약점 잡힌 이 대통령 북핵 동결 독단 결정 안돼 등이라는 기사예요.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목사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막 고발을 사방했다 해놨는데 이따위 짓거리가 국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까 방금 말했듯이 머니투데이에서 1억 4천 내라는 미국 대신 우리나라로 고급 순회 모시기 뛰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을 위한 H-1B 비자 수를 대폭 올리자 각국 정부가 이를 인재 유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란 거예요. 특히 미국 H-1B 비자 발급이 가장 많은 인도에서 중국의 새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인도 매체인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중국의 새 비자 프로그램이 젊은 해외 가수가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하고 전혀 다르죠. 영국 정부 역시 글로벌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문직 비자 수수료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 영국 당국자는 파이낸셜 타임스를 통해 세계 5대 명문대 출신이거나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인재가 대상이라며 비자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기뜸했다. 수수료 면제 계획은 미국의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된 전원이다. 1억 4천을 주느니 무비자로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공부하라 이거죠. 한편 로이터는 한국도 주요 사례를 소개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 부처에 미국의 이민정책을 활용해 해외 각자와 공학자를 유치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전문직을 위한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종전 $1,000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했다. 140만 원이 1억 4천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 자기 나라로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비자 수수료를 갖다 없애버리는 그런 것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정부는 비용 절감 목적으로 H-1B 비자 제도를 악용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아웃소싱 기업인 인포시스, 타나, 코코니 전트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손을 한국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세워주라 할 때는 언제고, 세우면서 우리 숙련공을 데려다 공장을 짓고 있는데 두 손을 갖다 묶고 포승줄을 묶어서 갖다 구속을 시켜서 살인자들이 들어있는 그런 감옥에다가 넣어놓고는 개도 안 먹는 밥을 주고 콩밥을 주고 먼지 투성이 담요를 줘가지고 그 들어가서 병 안 나겠어요? 그 일주일 동안 처박혀 있다가 나오라니까 이때서야 한국 전문 기술자 가지 마라라고 이따위 짓을 하는데. 썬가쿠스 나의 정치 코멘트는 계속되겠습니다.